김현진입니다. 네, 저희도 삼성그룹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배력 강화 이슈 때문에 그룹주 전반적으로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추격 매수 해도 되는지, 된다면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할지 알려주세요. 뭐 일단 우리 증시에 떠도는 말이 있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지금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약간 비중을 줄일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분 구조라든지 지배 구조 이런 개편이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월요일 아침에는 갑작스러운 뉴스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지배 구조 개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뭐 삼성물산, SDS, 삼성생명 전부 다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단기 급등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배 구조가 이제 개편이 되고 나면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저는 첫 번째로는 역시 지배 구조 상위에 있는 삼성물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실적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하해 나감으로써 업황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 삼성 SDS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물산과 SDS를요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 슈팅과 단기 상승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냈다가 다시 떨어지면 사면은 수익도 2배가 나고 수익도 조금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산 들고 계시는 분들 본전이라든지 수익권이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비중을 한번 줄여보시는 게 욕심을 좀 줄이고 비중을 줄여 놓으시면은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다시 또 매수해서 매수가 낮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실 거면은 오늘이 매도가 맞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흐름을 조금 쫓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오늘 뭐 증시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다 밀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긴 호흡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볼까 싶은데요. 역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남겨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좀 시작할 때는 양봉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장 시작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음봉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양봉보다 상승보다는 하락의 기운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오늘의 시장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코스닥은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시작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가서 2.3%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저희 뭐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1%까지 아침에 이렇게 밀렸다는 것은 점점 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2%대까지 지난 전저점까지 다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상승의 기운보다는 하락의 기운이 명백히 많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꾸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13%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입니다. 지금 177개의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693개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2%밖에 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승과 하락의 비율을 보면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 말을 지금은 상승보다는 역시 하락의 무게가 더 많이 실려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하락하는 종목이 저렇게나 많은데 왜 지수는 많이 안 빠졌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 비밀은 역시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지금 나왔던 삼성 계열사들이 지금은 조금 양봉으로 버텨주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삼성물산이 16%라고 하는 22조짜리 기업이 16%라고 하는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삼성 SDS 8%, 삼성생명 4%, 삼성 계열사만 하더라도요. 지금 상위권, 시가총액 상위권 3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최소 4%에서 뭐 많게는 16%까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것처럼 보이질 않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가총액의 합을 점수화 시켜놨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8% 그리고 지금 삼성 SDS와 삼성물산이 저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요. 사실 시가총액 100억짜리, 200억짜리, 500억짜리, 1000억짜리 기업들이 하한가를 내려가도 지수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1000억짜리 기업이 한 10개 정도 하한가를 내려갔다? 지수에 아무 상관없어요. 20개의 하한가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1000억짜리 기업이 한 100개 정도가 하한가를 내려간다면은 이제 지수가 거의 본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합권 정도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큰 기업들로 몰려가다 보니까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눈속임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지수가 안 내려가네? 야, 이 정도에서 버티고 있네? 그러면은 내가 추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사고 싶었던 종목 신규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삼성 이슈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이슈로 급등을 하고 잠시 뺐다가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해결이 되고 가면 그때 돼서야 다시 우상향세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기 이슈 이후에 빠져내려갈 때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눈속임을 당했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이 버티고 있다. 삼성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수도 밀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경기 부양책이 대선 전에 될까 안 될까 하다가 지금 대선 전에 경기 부양책이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경기 부양책이 아니면은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로 경기 부양책 하나에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 부양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인공호흡기라든지 어떤 장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건강한 사람일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장비를 계속 차야지만 살 수 있다. 그 말은 내 건강 상태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수가 밀린다. 그 말은 경기 부양책이 아니고서는 지금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과 사태는 굉장히 악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빚어지고 있죠. 지금 당장에 유럽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 확진자가 갑자기 또 폭증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버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100명대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추세로 가면은 또 200명, 300명이 되는 또 방심 한 번에 그렇게 재확산이 될 수 있는 추워지면은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우려들이 또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영끌 B2 그 추세가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꺾이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출해줄 만한 사람들은 다 해줬구나. 이제는 대출했을 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았으니 대출 한도, 대출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구나. 자, 그렇다는 말은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증시가 이렇게 버텨 내려가지 못하고 조금만 밀리거나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은데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참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렇다 보면 버티는 사람들은 신용매매로 인한 반대매매까지 당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제 생각과 제 걱정과 다르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수익 나고 모두가 다 행복한 시장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주식을 제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건요. 모두가 행복한 시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안전하게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현금화 맞다 생각이 들고요. 많은 전문가가 현금화를 외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1,000만 원 투자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1년이 걸렸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겨우 본전 찾는데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치를 지금 안 사고 현금 들고 있다가 빠졌을 때 기다려가지고 아래쪽에서 사서 올라간다면은 분명 수익이 날 겁니다. 지난 3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떨어졌을 때 사면은 수익이 나는데 현금 들고 기다리는 이 기간이 투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요.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자산을 주식으로 바꿔서 들고 있을 것인가 현금으로 바꿔서 들고 있을 것인가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주식으로 들고 있어도 좋고 현금으로 들고 있어도 좋고 금덩이로 들고 있어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할 때 주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좀 위험성이 사라지고 안개가 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주식으로 바꿔도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와 자산을 불린다라는 개념은 결국은 내 자산을 어디로 옮겨 놓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은 현금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을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들고 있던 기업들이 갑자기 급등하고 올라오든 올라왔다 하면은 한 50%에서 80%까지 늘려놓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그 현금을 절대로 신규 매수 좋다고 하는데 한번 사볼까? 삼성 괜찮아 보이는데 사볼까? 이런 거는 금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아직까지도 하방으로 조금 열려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대선 전에 갑자기 출렁임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은 조심해보자. 그리고 잠깐 쉬어도 이 쉬어가는 단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만 생각만 해놓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놓고 실전은 나중에 제가 기회를 다 말씀드릴 테니까 신호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